추미애 장관은 여러분들이요, 예를 들어서 속아 넘어가시면 안 되는 프레임이 하나 있어요. 미래통합당 등이 가끔씩 추미애 장관에 대해서 아주 인격 모독에 가까운 표현들을 해요. 뭐 인성이 잘못됐다는 등. 근데 추미애 장관이 기본적으로 공격받는 이유가 뭐예요? 윤석열을 제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검찰의 기존의 권력과 사실은 조중동의 권력과 미래통합당의 권력이 사실은 일치해. 그런 힘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추미애 장관이 여기에 좀 쉽게 표현해서 좀 이 급이 되는 사람이 검찰 개혁을 위해서 법무부 장관을 해. 그러니까 일거수일투족이 비난의 대상이 되고 말도 안 되는 것 같은 뭐 아들 휴가 문제 갖고 무슨 비리나 엄청난 것처럼 공격해 되고. 그 추미애 장관이 꿋꿋이 잘 버티면서도 윤석열을 쥐어박아서 깨갱시키는 어떤 과정들은 아마 역사 속에 나중에 굉장히 회자가 될 장면들이에요. 지금은 우리가 동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그냥 스치듯 지나가는 상황이지만, 그러니까 추미애 장관에 대해서 그 신천지가 좌표 찍어가지고 막 이 탄핵 청원 막 하라고 하는 것들이 광주에서도 발견돼, 대구에서도 발견돼. 최근에 보도를 보면 이게 사실상 기득권의 총공세에 가까운 단면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더군다나 지금 어저께 뉴스에는 그게 안 나왔는데 이 민주당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왔어요. 장제원 동영상은 퍼뜨리고 추미애 장관 탄핵 청원에서는 막 서명을 해야 되고 이것들을 총궐기했잖아. 근데 실제로 미래통합당은 신천지랑 어떤 관련이 있는지 다시 한번 밝히라 이런 식의 요구가 나왔어요. 크게는 안 나왔지만 이런 과정도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번 기회로 그 장제원 의원 지역구에 신천지 출신 분들이 대거 입당을 할 것 같고요. 거기 행사에 그 장제원 행사에 모두 참석할 것 같고, 그런 분들에 의해서 이제 그런 분들 이야기가 커지는 거죠. 그러니까 신천지라는 데가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자기네들을 하고 가치 있는 생각인 사람들한테 정규 조직이 있잖아요. 그냥 입당하면 돼요. 주소는 뭐 그 지역에 아무거나 쓰면 되잖아. 행사 가서 도와주고 이렇게 하고 가냐면 나중에 보면 이게 신천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장제원 의원도 조심하는 행사하는 거고, 지금 추미애 장관이 저는 엄청나게 이런 거 잘하거든요. 우편물 오고 푸시 오는 것들도 잘 견디고 있는 거고, 이제는 이런 종교적인 집단에서 우리 민주세력 한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힘이 생긴 거예요. 여기에서 궁금해야 될 게 왜 근데 갑자기 신천지가 추미애를 공격할까요? 아니 도대체 신천지가 왜? 얘네들은 종교단체인데 왜 도대체 신천지가 검찰개혁을 반대해서 추미애 장관님에 대해서 그런 비토 세력을 내는지 이걸 궁금해야 될 필요가 있거든요. 뭐냐,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법 위에 서 있다는 모든 권력 집단들은 검찰이 개혁되는 걸 원치 않아요.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국민에게 대한 모든 그 강제 수단의 통로는 검찰로 단일화되어 있는 게 그 위에 서 있는 사람들한테 좋아요. 예전에 독재 권력이 검찰을 길들였다면 그 이후에 내가 힘을 좀 갖고 있고 돈을 좀 갖고 있고 어떤 식으로 권력을 갖고 있다는 사람들이 법 위에 서기 위해서는 그냥 검찰만 통제하면 됐거든. 그 사람들은 말 그대로 뭐 특정 종교 집단이라든지 이렇게 막 범죄를 저지르는 종교 집단들, 검사 출신들이라든지 검찰 세력만 잘 구슬르고 있으면 자기네들이 무슨 뭐 어떤 성범죄를 저지르건 부동산을 통해서 폭리를 취하건 신도들에게 많은 돈을 갈취하건 아무도 신경 안 쓰잖아요. 이 구조가 깨지는 걸 절대 바라지 않거든요. 그래서 검찰 개혁에 대한 반대 세력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많을 거예요. 우리가 말 그대로 지역 토건 산업자들도 싫어할걸요. 이 부분을 좀 눈여겨봐야 되고, 우리가 검찰 개혁에 가는 과정에서 우리의 적은 정말 생각보다 많을 거다라는 걸 좀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예. 추미애 장관이 그 코로나 관련해서 대구 그때 한참 그렇죠. 미스 대구 감사합니다. 그때 신천지 압수수색하라고 지시한 적이 한 번 있어요. 있죠. 근데 그거를 검찰이 안 들어 처먹었다고. 근데 이제 그 핑계를 갖고 이제 신천지가 공격을 하는데, 결국에는 신천지 같은 조직이 제일 무서운 거예요, 알고 보면. 좌표 찍혀가지고, 막, 우리가 가끔씩 있잖아. 막, 우리가 옛날에 문 대통령 탄핵 관련해서 청와대 청원하니까 막 200만 명, 300만 넘어가는 것들이, 그런 집단들이 총궐기하고, 여론을 타고, 언론들이 그걸 홍보해주기 시작하면, 문재인 대통령 꼴 보기 싫은 사람들 가서 막,
탄핵 청원하고 막 이런 시기잖아요. 어쨌건 지금 이 상황에서는 문 대통령만큼이나 저쪽 기득권에 타겟이 되고 있는 건 확실합니다. 추미애 장관의 무슨 인성을 들먹이고 뭔가를 가져와 가지고 추미애 장관 자체가 잘못됐다라는 식으로 막 프레임 가져가는 것들은 잘잘못 1% 2%를 떠나서 추미애 장관이 기득권으로부터 지금 좌표가 지킨 거다라고 보면 가장 정확하게 보면 되겠죠. 근데 그걸 잘 이겨내고 있어서 추미애 장관은 뭐랄까요? 부드러운 듯한데 굉장히 세. 이해가 안 될걸? 추미애 장관이 이렇게 막 웃으면서 국회 같은 데 가면 농담하는 건 부드러운 건데 그 부드러움 속에 들어있는 그 강함이 느껴져가지고 사실 이런 게 있잖아. 조국 장관이 최근에 엄청 박수받는 이유가 흔들리지 않는 멘탈로 제대로 반격을 하지 않습니까? 추미애 장관이 그런 스타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부들부들하게 왜 그 옛날에 그 뭐 아실지 모르겠는데 취권이라고 아세요? 취권? 영화요? 성룡 영화가의 취권이라는 게 있어. 성룡. 술을 네. 먹고 비틀거리는 듯이 부들부들한데 한 방 딱 날리면은 나가 떨어지는 그런 느낌. 추미애 장관이 좀 그런 강함을 갖고 있는 게 아닌가 싶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요. 조국 장관 청문회 때 가장 아쉬웠던 점이기도 합니다. 추미애 장관의 이슈가 벌어지면 계속해서 페북 등으로 소통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팩트 왜곡이 없는 거예요. 조국 장관 임명되자마자 압색하고 막 온갖 의혹이 제기되니까 대처할 시간도 없이 속수무책으로 당했잖아. 최근에 이제 그런 모습이 아닌데 추미애 장관이 마찬가지예요. 이런 이슈가 계속해서 벌어질 때마다 추미애 장관이 페북 등으로 즉각 반응을 하기 때문에 이슈 대응이 되는 거예요. 이거 되게 잘하는 거죠. 지금 방금 전에 푸나님이 한 말을 조중동에서 쓰면 이제 이렇게 됩니다. 푸나, 추미애 술 마셨나 파문. 추미애 장관이 어쨌든 신천지 신도 명단 압수수색 지시 내린 게 말씀하셨던 2월 28일이고 그 뒤에도 여러 번 지시를 했는데 검찰에서 계속해서 반려했습니다. 검찰총장은 윤석열인 거 알고 계시고요. 그래서 그 골든타임이 놓쳐가지고 CCTV 이거 저장 기간 있잖아요. 그 기간이 놓쳐서 자료를 확보를 제대로 못했고 제때 방역하지 못했던 이런 일이 생겼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우리 적폐 세력들이 있다고 했는데 소설가 협회에서 장제원 의원한테는 공문을 보낸다고 한국경제에서 단독으로 보도했어요. 너무 중요한 소식이라. 알겠습니다. 네. 자, 추미애 장관 이야기 여기까지. 짤막한 뉴스인데 한번 들어보실래요?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그러니까 국회 과방에 나와서 SNS상에 좌표 찍는 이야기 이런 거죠. 실제로 이제 이 좌표를 찍고 정권에 유리한 댓글 이 중에 드루킹 공작이라고 불리는 것들을 하면 그 이슈에 무슨 그 찬성이 많은 그게 댓글 1위로 올라가는 과정에 이게 여론 조작이다 이렇게 이제 국회에서 이야기를 하니까 최기영 장관이 한 말이에요. 온라인 좌표 찍히는 것이 큰 이슈는 아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그 얘기를 잠깐만 해보려고. 실제로 온라인 좌표 찍고 그 작업을 했던 옵션 열기들은 저쪽 사람들 아닌가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런 방식으로 해가지고 지금까지 네이버의 여론 조작을 해왔잖아요. 난 지금도 하고 있는 일부 기사들을 보거든요. 근데 이 질문을 제기한 그 미래통합당 의원이 무식한 거예요. 그러니까 인터넷이라는 그 인터넷 여론이 작동하는 기본적인 바탕에 깔려있는 기술이 있죠. 기술을 이해하고 나면 드루킹의 그 공작이 얼마나 무의미한 건지 그냥 대번에 알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끼리 그냥 자유행위 하는 거예요. 같은 편끼리 모여가지고 여봐라 댓글 좋아요 수 올라간다 우리가 이기고 있다 이런 식으로 서로 그냥 자유행위 시켜주는 거지 전체 큰 판에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어떤 특정 기사나 어떤 특정 댓글이 조회수가 올라가는 걸 보고 배가 아프니까 또는 그게 너무 흐뭇하니까 그런 거가 그러니까 뭔가 좀 조작된 이미지가 있지 않느냐라고 이제 전문가한테 물어본 건데 전문가 입장에서는 그거 아무 의미가 없는 거다. 온라인상에서 조회수가 올라가는 것과 현실 세계에서 여론이 유통되는 거는 다른 경로이기 때문에 뭐 아무런 뭐 의미가 없다. 그게 바른 현상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그것 때문에 여론이 호도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이 대답이거든요. 이 댓글 여론 조작의 시초는 이명박의 국정원 아닙니까?
그때는 감시가 너무 무서워가지고. 국정원 댓글 다는 요원들이 나서가지고 막 악플 달고 이런 짓을 했던 거 아니에요? 그 당시 진짜 무서웠던 건 블로그에 내가 글을 썼는데 그걸 가지고 구속을 했잖아요. 그치. 그것 때문에 무서워가지고 자기 검열이 심해서 무서웠던 거지. 그러니까 그 빈 공간을 국정원에서 치고 들어와가지고 막 그 조작된 댓글로 채워 넣었던 건데 지금은 완전 다른 환경이죠. 지금 그 네이버가 이번에 그 실명제 그 댓글 이력제 이런 거를 실시하면서 악플이 엄청 줄었다 그러더라고요. 이 사람이 과거에 무슨 글을 썼는지 뭐 등등을 또는 그런 것들이 제도적으로 시행되면서 난 다음이 더 좋았던 게요. 다음은 지금 연예 기사에 대해서는 아예 댓글을 못 달게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무슨 사건만 일어나면 연예인들 이슈 중에 악플이 무지하게 달리면서 그 악플 때문에 실제로 돌아가시는 연예인들도 있고 뭐 이런 상황들이 있었기 때문에 나는 지금 뭐 최경 장관의 이야기를 떠나가지고 실제로 이런 질문을 하는 것은 이명박이 국정원 통해서 댓글 달았던 이유가 온라인상에 여론 자체가 워낙 이쪽이 더 우호적이었고 저쪽에는 없었던 사람들이 지금 실제로 지금도 방송을 실시간으로 들어오면 댓글 달면서 악플 쓰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이 작업하는 사람인지 어떤 사람은 자발적으로 들어왔지만 눈치 모르고 우리 동네에 뭐 커피숍 사장님 어머니가 태극기 부대세요. 그러니까 그 커피숍 가끔씩 요즘 잘 안 가는데 갈 때마다 막 광화문 집회 영상 보고 있고 막 그래. 뭐 문재앙 어쩌고 하는 영상 보고 있고 막 그래. 근데 이런 분들이 들어와가지고 자발적으로 댓글 다는 건 난 여론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게 특정한 세력들이 그게 삼성일 수도 있고 뭐 미래통합당의 어떤 조직일 수도 있는 들어와가지고 댓글 조작하고 이러는 것은 아까 야수이 말한 게 정답이에요. 전체 여론에서 보면 아무것도 아니야. 근데 그것만 높게 크게 보이는 거죠. 근데 실제로는 그게 영향을 주긴 합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어떤 사건 이슈가 났어. 기사에다가 댓글을 달리는데 내가 생각했던 건 다른 게 댓글 1위예요. 최근에 여러분들 보시면은 찬성 수준으로 1, 2위 댓글 순위가 나오잖아요. 근데 1등인데 반대가 훨씬 많은 경우도 꽤 있습니다. 그것도 한번 보시고. 근데 우리가 뭔가 애매모호할 때 그 기사의 댓글을 보면서 여론이 어떻다 우리가 인식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걸 대체할 만한 게 뭐가 있냐면 우리 같은 유튜브나 팟캐스트 방송이 해버린단 말이에요. 이슈가 하나 빵 터졌는데 애매모호할 때 지금은 댓글을 안 보고 방송을 본다고. 그러니까 상당 부분 그게 또 희석된 측면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 조작하는 세력들이 열심히 하는 건 한계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이버가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기여를 좀 했으면 바라는 것 중에 하나가 이 구글 트렌드라는 그 검색 통계 있잖아요. 요걸 좀 공개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어떤 게 그러니까 실시간 검색 순위가 높으냐 이건 사실 여론에 미치는 영향이 극히 미비해요. 실제로 여론을 보려면 경향을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구글 트렌드 같은 데서는 굉장히 신뢰성이 있는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는 게 보름, 한 달, 2달, 6개월, 1년 어떤 특정 키워드의 검색량이 그냥 추세로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어떤 세력이 조작을 하고 뭐 사람을 동원해가지고 뭐 로봇을 동원하고 절대 불가능한 거예요. 그거는. 그 경향 자체를 조작할 수는 없는 거기 때문에 네이버 같은 회사에서 검색 통계를 그런 식으로 공개를 해주면 굉장히 이 사람들이 어떤 사회를 바라보는 시선을 바로잡는 데 도움이 될 텐데 왜 안 하는지 못하죠. 그러니까 궁금하죠. 왜냐하면 정말 실검 상태 그대로 올린다면 시장에 맡겨둔다면 네이버 같은 실검 순위가 나올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주말에 또 이런 거 있었죠. 문재인을 파면하라. 그치. 네, 이런 거는 사실 그 네이버 검색어하고 트위터 검색어 실검의 차이를 보시면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문재인을 파면하라를 다 검색을 하는 것은 세력일 수 있죠. 그런데 트위터 같은 데서 보면은 만약에 어떤 사회적 인물이 사망을 했다 했으면 고인의 그러니까 명복을까지만 나오는 거예요. 풀 문장이 나오는 게 아니라 그거는 정말로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그 글을 쓰고 있을 때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고인의 명복을 빌어드립니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을 때 공통적으로는 고인의 명복을만 나오면 그 검색어 그대로 보여주는 게 맞단 말이에요. 근데 네이버는 자체적으로 그걸 수정합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그 검색어를 인해서 어떤 매체의 기사를 클릭하게끔 유도하는 것까지 하고 있다는 거죠. 자, 어쨌건 우리가 그 새날 유튜브 커뮤니티에
아직도 못 알아들으시는데 새날 유튜브 그 홈페이지 들어오면 새날 채널에 들어오면 뭐 동영상도 볼 수 있고 뭐 여러 가지인데 커뮤니티를 눌러 보시면은 새날 방송의 공지와 기타 등등의 글들이 올라가요. 투표도 있고. 근데 이제 좌표를 아무리 찍어도 지금 그 민주당 전당대회 당대표 그 투표에 대해서 막 거의 4만 명 가까이가 투표를 해버리니까 좌표를 찍어도 조작이 불가능해요. 맞아요. 저번에 한번 그 당대표 경선 두 분이 아니고 4분 나온다고 했을 때 투표를 붙였는데 좌표를 바로 찍어버리더라고요. 어디 특정 커뮤니티에서 새날에 이런 투표가 있다고 좌표를 바로 찍어가지고 근데 지금은 그게 불가능하더라고요. 투표를 붙여도 비율이 아주 비슷하게 나오는 게 이게 몇만 명 단위로 올라가면은 사실상 조작이 불가능하다 네. 이런 말씀도 한번 드려보고 싶어요. 자, 그 얘기는 여기까지.